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잘 들리시면 들린다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라이브를 할 때마다 헷갈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반대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댓글창에 잘 보이시면 뭐 글씨 한 번씩만 남겨주십시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소리도 괜찮죠? 요 볼륨을 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늘은 컨설팅에 관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두서없이 아무거나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실에 이미 상담을 하셨던 부모님들, 뭐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업체랑도 상담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뭐 필요한 내용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들을 여기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고 컨설팅은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90, 11학년까지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90, 11학년 학생들까지 하는 멘토링 컨설팅이 있고 거기는 이제 공부 관리하고 특별활동 쌓고 뭐 로드맵 만들고 어느 전공으로 어느 수업을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몇 학년 때 무슨 점수를 만들고 뭐 어떻게 이제 그 아카데믹 이발리에이션 평가를 강하게 확보를 하고 퍼스널리티 스코어를 어떻게 강화를 시키는지 요 두 개를 다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뭐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겨울방학 계획도 같이 만들고 이제 11학년 2학기가 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원서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 뭐 2년 동안 준비를 해왔던 프로필들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타겟을 정해서 공략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요즘에 뭐 입시 입학률이 내려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 할만하다 아직은. 왜냐면은 역대 실적이 제일 좋았으니까 재작년 그리고 재작년 기록을 깨고 작년 기록이 학생들이 계속 대학을 잘 가거든 우리는.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유튜브만 보셔도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따라오실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실행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정보들은 거의 공유를 다 해드리니까. 근데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이론을 가지고 실행을 할 때는 이제 막 그 순발력 있게끔 아이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특별활동을 예를 들어볼게요. 특별활동을 예를 들어서 주변 지역 사회에다가 임팩트가 있는 뭐 활동을 좀 해라. 그건 좋아. 알아듣겠어. 자, 그럼 우리 애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맨투맨으로 붙어서 이제 캐내야지. 찾아내야지.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추진해보면 어떨까? 뭐 추천도 해주고, 그게 이제 팔로우 스루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전략이 나왔고, 계획이 나왔으면 이제 쭉 같이 진행을 하는 게 한 6개월, 10개월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학교들에서는 무엇을 원하냐 하면은 뭔가를 추진을 했어. 그래서 지역 사회에 어 잠깐만 커넥션이 안 좋은가? 그래가지고 지역 사회에 진짜로 임팩트가 잘 가해져서 뭔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었냐는 안 중요합니다. 그런 시도를 한 흔적들과 그런 실제 경험을 한 흔적들이 우리가 톱톱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최후에는 1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그거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9학년, 10학년 때의 동기부여와 아이들의 마음가짐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짜고 실제로 뭐가 땅 출발을 하는 건 11학년. 뭐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미 1년을 한 학생들이 있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9학년을 난 아이들은 10학년부터 이 퍼스널 프로젝트, 패션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별 프로젝트. 자, 그런 것들은 아카데믹 관련된 것이 아니지.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뭐 경시 대회를 나가거나 뭐 시합을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뭐 리서치 페이퍼 논문을 내서 퍼블리시를 시켜 이런 것들은 다 아카데믹한 프로필을 만드는 거라서 그거는 되게 쉽습니다. 결과물이 딱 보이니까.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가는데 반대쪽 게 복잡한 거예요. 퍼스널리티 스코어를 올리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소극적이고 조금 그 개성이 뚜렷하지 않을 시기에는 계속 부모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옆에서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이런 거 해볼래 저렇게 작은 거리들로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한 2개, 3개 정도 합쳐버리면 얘는 임팩트를 Nearby Society의 임팩트를 충분히 만들려고 노력을 한 후보자이다로 우리가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것이 대학을 잘 가는 비결이면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를 하는 게 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딱딱 그냥 공식처럼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만들기가 애매한 게 좀 예술에 가까운 그런 경지의 업무거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그려. 근데 어떻게 색깔을 쓰고 어떻게 그리고 하는 거 설명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려봐. 나 같은 애가 미술 그려봐. 못 그리지? 정말 프로들이 그리는 것만큼 정말 예술 작품이 안 나오지. 내가 그린 그림은 똥 같으니까. 그게 말로 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좀 나는 진짜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창의력 또는 뭐 이런 모든 것만 있으면 창의력이 있으면 좋은 화가 작품을 그릴 수 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 실행 능력이 필요한 거지. 탤런트가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소재의 어떤 아이디어로 작품을 그릴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데 실행은 학생과 같이 해야 돼서 이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혼자서 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이런 말하자면 상품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해주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자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학교 공부. 학교 공부는 사실 선행학습은 뭐 도움이 됩니다. 나는 뭐 비추하지는 않아. 선행학습을 해줬으면 학기 중에는 진짜로 주 1회, 2회 과외만 하면은 갈 수 있든지 그 과외마저도 안 해도 내가 방어를 해낼 수 있어야 돼. 학교 과목 정도는. 그게 아니면 다음 연도에 올라가는 그 수업들을 내가 감당을 할 그릇 사이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야 된다, 학생 여러분들이. 매년 과목은 한 20%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강도가 나도 계속 20%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이 커진다는 건 공부의 양도, 공부의 요령도, 나의 마음가짐도 뭐 이런 것들 목표가 계속 올라가야 돼. 자, 20%의 효율성을 내려면 실제로 내가 노력하는 건 한 40% 이상의 효율성을 내려고 해야지. 그러면 실제로 남는 건 20%만 남을 때 한 반밖에 안 나오니까 효율성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신은 스스로 하게끔 아이들을 조금 만들어주고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가이드만 해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은 가고 있는데 그게 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속도가 나고 있는지, 남들과 내가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진단을 받으면서 프로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효과가 조금 많이 다르니까. 혼자 한 사람들, 이 지난 3, 4월에 내가 상담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죠. 이제 웨이팅이 많이 걸린 거야, 학생들이. 12학년들, 올해 졸업생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웨이팅을 어떻게 합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개별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만났어. 그래서 이 모든 팀들을 다 만나서 하니까 이제 보통 이 웨이팅 상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궁금하신 거 질문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공부 사전 준비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준비도 해야 되니까 적어주세요도 하지만 썼던 그 지금 웨이팅이 걸린 학교의 원서, 에세이, 성적표, 특별활동 이런 거 다 좀 보려고 하거든. 어느 과목 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았나 이런 것도 전공도 무엇이었나. 근데 이게 너무 순진하게 혼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의 경우가 제일 내가 볼 때 안타까운 거야.
이게 마지막에 좀 프로의 손이 닿았으면은 잘 됐을 텐데 하는 경우들도 있지. 학생을 만나보니까 뭐 나야 처음 만난 학생이지만 부모님들은 뭐 언제나 나이스하시고 우리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좀 어느 정도 격이 있으시잖아. 클래스가 있으시니까. 근데 학생들은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아쉽게도 속상하게 괜춘하더라 이거지. 자, 그런데 왜 결과가 나는 보통 이 정도 선까지는 합격이 나왔어야 되는 프로필인 것 같은데 그보다 한 칸 아래 아니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한 게 다 웨이팅에 걸리는 경우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너무 황당하게 좀 빗나간 의도는 알겠어. 근데 이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실수라고 나는 자주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 SAT가 막 1550이 넘고 이래도 열심히 아마추어의 손길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어느 선까지밖에 안 가지 않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는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마지막에 와서 한번 나도 솔직히는 그걸 다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손대기가 뭐 어차피 결판이 다 난 거라서 엎질러진 물이니까는 뭐 설명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리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 근데 그게 아까 애초에 그 지경에 가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은 게 아쉽고 이 예전 비디오들에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컨설팅은 이런 것 같습니다. 비용도 들지. 아이도 하기 싫어하지. 학교 공부도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도움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우리 고객분들 중엔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들이 변호사 뭐 이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한테 오는 고객들의 그 필요 니드를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내가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쩔 소송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소송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피고로 소송을 받았어.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합의를 보고 뭐 이렇게 내 방향으로 이득을. 이게 대학교라면 내가 저 대학에 합격을 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까딱 잘못하면 내가 변호사 비용도 아끼고 뭐 이렇게 전문성을 안 따지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건이라 생각해서 내가 공부하면서 일을 추진하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 소송을 내가 패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소송을 했던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못 끌어내게 되는 거지. 합의도 사실 뭐 승질내고 말빨 세다고 이게 상대방 뭐 측이랑 합의가 되는 게 아니니까 논리적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비슷한 성질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쪽 업계에서 이쪽 입시 업계에서 미국의 어드미션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과 그들이 읽고자 하는 서류의 내용과 원하는 그 후보자의 스타일이 있기는 있걸랑. 자, 그것이 하나의 종류는 아닙니다. 뭐 한 열 몇 개의 종류가 10개만 있다고 치자. 자, 그 중에서 나의 잡은 어느 케이스에 아이가 제일 잘 들어맞을까의 하나의 색깔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강화시켜서 눈에 잘 띄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합의가 되니까. 대학교 측과 우리 고객과. 자, 그런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 없지 하다가 정말로 큰 법정 소송에 걸리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하거나 했을 때는 프로랑 같이 실력이 좋은 변호사님과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다. 이게 없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학생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하던 아니면 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원하던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런 쪽에서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아마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위의 후보자로 또는 성장을 할 수 있게 발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끊어서 그냥 막 질문을 던져주셔도 됩니다. 질문 여기 하나 들어온 거 들 있으면 제가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수금 원장님의 주옥 같은 영상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월수금 올립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로 비디오들은 한 2월, 3월에 찍은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된 녹화본들,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예전부터 작년부터 우리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6, 7, 8월에 우리가 업무를 좀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때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비디오 촬영을 안 합니다. 여름 방학, 우리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우리 학생들과 공부하고 원서 준비하고 뭐 새학기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내가 이제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비디오 촬영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 봄 시즌에 5월 이럴 때는 더블 어마운트로 찍는 거죠. 더블 어마운트로 찍어서 5월 달에는 지금 8월 달 걸 찍고 있습니다. 뭐 4월 달에는 7월 달 것까지 물려. 4월 달에 4월 달 거 찍고 7월 달 것도 찍고 이렇게 두 배로 찍어가지고 여름에는 한 다음 녹화는 한 8월 둘째 주, 셋째 주 될 걸. 우리 여름 SAT가 끝나는 적쯤. 여기 질문 나온 거를 한번 보면 이 컨설팅 관련된 질문이 아닌 것들은 제가 오늘 답변을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질문은 뭐야? 아이빌리그 합격 통계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올린 적 있지 않나? 있을걸요? 이거를 한 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볼까? 이것이 질문인데, 그냥 가서 뭐 아이비 리그 아니면 통계 이렇게 치면은 원하시는 영상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 1, 2월에 올린 것 같은데. 근데 통계는 국적에 따라서 좀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기 어렵구나.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 학생들이 하도 많이 갔으니까 작년에. 그런데 이게 한국 학생의 통계, 뭐 중국 학생의 통계, 인도 학생의 통계 뭐 이런 거 조금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과에 대한 통계 이래도 곧 또 미국 애들 다 포함을 해서 전체 통계고 막 이러니까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틈새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는 그 통계는 항상 참고만 하시고, 너 너무 통계가 낮게 나온다고 우리가 기죽을 거 없어. 우리도 당연히 자료가 많으니까 우리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월수금 올라오는 비디오만 잘 따라오셔도 괜찮고, 컨설팅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더더욱이 일단은 우리의 그 후배 가족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챙기니까는 그러면서 또 나도 또 성장하고 업데이트되고 자료도 늘고 이러고, 또 여기저기 카운슬러들 대학교 어드미션 사람들과 뭐 또 다른 얘기 하려고 통화했다가 뭐 어디서 막 주워 듣고 막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얻어서 나도 또 그 전략을 써보고 막 이러는 전문 용어로 짬밥이 늘거든 나도.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 있어. 아직까지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다음 질문은 뭐냐? 이 개별적인 상담은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립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라이브는 아니고, 이게 개인 프로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개별 상담을 해야 되고, 오늘은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다음 질문 한번 여기 옮겨와 볼게요. 자, 8학년부터도 컨설팅을 하시나요? 했는데 9학년부터 프로그램을 합니다. 8학년 때부터는 굳이 뭐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이게 8학년 되면 9학년 올라. 9학년부터 이제 대학교 입시가 시작되니까 8학년 때까지는 컨설팅이라고 해도 좀 단절되는 것 같아요. 9학년 때부터 다시 리셋이 되니까 9학년부터 이제 작정을 하고 11학년 때 뭔가 그 패션 프로젝트를 터트리고 성적이 완성이 되고 하는 거를 9, 10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은 있죠. 근데 8학년부터는 굳이 컨설팅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있지. 그 어플라이를 해야 돼. 9학년 보딩을 어플라이를 한다 하면은 일은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11학년이 대학교 어플라이를 하는 것 마냥 7, 8학년이지만은 보딩 스쿨 어플라이를 하려고 원서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학생도 있죠. 근데 컨셉은 마찬가지요. 이 명문 사립 고등학교들도 학생들이 아카데믹하게 공부만 막 SSAT를 막 99%를 맞았어. 근데 왜 내가 불합격될까? 불합격이 된다니까. 그게 99%일, 98%일 아카데믹한 것만 챙기기에는 이러면 좀 자존심 상하기는 한데, 인도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 훨씬 다른 프로필 갖고 어플라이 하는 데는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공부만으로 내가 나를 뽑으면 진짜 학교에 가서 열심히 영어 수업하고 수학 수업을 할 테니까는 나를 뽑아 주시오는 안 돼요.
고등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마저도 이게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걸랑. 공부만 내가 한번 열심히 해야 돼. 난 진짜 이 전공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내가 진짜 나만 안에 없을 테니까 날 선택하시오는 안 돼. 그 고등학교 상대방 또는 대학교에 내가 선사할 면을 보여줘야 돼. 그게 뭐야? Personality Evaluation. 인성평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를 보이게 해줘야 돼. 자, 보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내가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한 1년 6개월 이런 프로젝트로 내가 뭔가를 한 결과물이 에비던스가 증거물이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말빨로 우겨가지고 그들이 선택을 할 놈들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내가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활동한 내역들에 이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원서에 쓰고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굳히기를 들어가는 거라 8학년도 뭐 원서를 해야 되면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기 중 뭐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 없다는 거고. 자, 봅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컨설팅 프로그램은 아닌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느 과가 들어가기 제일 쉽냐? 그런 과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 거 없어. 한국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점수로 막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는 학생하고 제일 잘 맞는 과가 제일 들어가기 유리한 과요. 그러니까 학생을 봐야 됩니다. 대학교에 있는 과들은 몇 개 없거든. 봅시다. 잠깐만, 이 질문 갖고 와볼게요. 이게 아직 저학년 학생들도 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니까 요런 거 조금 글씨가 잘렸나? 여기로 옮길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11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11학년이 올라가는 아들, 왜 이렇게 우리 집도 아들이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깝깝하지? 나는 우리 아들 보면 6살 말을 쳐 듣지를 않아. 왜 얘는 이렇게 생떼를 부리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겠다 아주. 자, 구체적으로 11학년, 12학년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우리 학생은 이제 원서 컨설팅이라고 봐야죠. 학년이 이미 11학년이 올라갔으면 11학년이 올라간다고 12학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더블 프로그램을 다 하든지 아니면 원서는 꼭 해야 돼. 자, 원서 프로그램은 11학년 2학기 때 등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상담을 주로 하냐? 올해 다가오는 11월 그리고 크리스마스 브레이크에 있는 12월에 상담을 하시고 그때 등록을 하고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12학년들의 원서를 1월 5일 날 마무리하고 출발시키고 끝내면서 신규생들이 1월 5일 날 다시 이제 시작. 그래서 그 학생들의 프로필 인터뷰, 학생들과 면접부터 통하고 서류들 받고 성적, 뭐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한 거 기타 등등 자료 받아서 나는 이제 그 학생들 분석을 시작. 자, 그러면은 한 달에서 2달 걸려. 그럼 3월쯤이 되면은 대학교 추천, 나의 추천, 학생에 대한 평가 분석, 그다음 대학교 추천하면서 이제 상향, 최상향이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에는 이런 거를 플러스 알파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뭘 하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전달을 드려. 그러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3, 4, 5월에 붙어가지고 여름방학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뭐 어떤 플랜을 짜. 6월에 시작, 완성. 8월 9월부터 이제 에세이 다 써. 8월 9월부터 원서 마무리, 10월 달에 지원, 얼리 합격, 대박 뭐 이렇게 가는 순서 너무 빨리 설명했나? 그런 식입니다. 11학년들은 이제 2학기 시작할 때, 봄학기 시작을 할 때 원서가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그때 갔는데 아이의 퍼스널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게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멘토링 프로그램 하는 90학년, 11학년들이 하는 멘토 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학기를 들으면서 5개월 후에 12월 1월 달에는 원서 프로그램을 넘어가는 학생들이 전체 풀 프로그램을 다 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가을 학기, 11학년 가을 학기 멘토링을 하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또 뭐 멘토링 프로그램 안에는 현재 가고 싶은 대학교 학생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질문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들이 고등학교 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또 부모님들도 이 회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학생들, 지금 제 학생들의 아빠 엄마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내가 학원을 다녔는지, 많이 다녔는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하고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얘기 다 하거든 우리가. 그 부모님들도 들으셔도 교육적으로 좋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6개월 하는 거죠. 선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원서로 넘어간다. 이러면은 뭐 최고의 시나리오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들 몇 개만 봐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한 5초만 숨 쉬고 갑시다. SAT가 컴퓨터를 이용 컨설팅 관련이 안 된 것들은 몇 개 건너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원장님 지금도 컨설팅을 가능한가요? 지금이 시즌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와야 하는 거지. 당연히 지금도 이번 주에도 상담하시고 등록하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여름 계획도 조금 수정 변경도 가능하고 있는 거를 더 강화시키는 건 물론 가능하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모든 대학 선정을 하고 그 대학교의 에세이들이 초안 작업을 다 해놨으면 하는 게 진짜로 제대로 된 플래닝과 엑스큐션이야, 실행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8월에 신학기가 시작이 됐어, 12학년에. 근데 과목들은 다 올라갔지. 근데 그때 가서 애 보고 야 대학교 에세이 안 쓰고 있니? 안 쓰고 있니? 너 안 하니? 학생 입장에서는 당장 코앞에 있는 다음 주 시험이 급하거든. 원서는 11월 1일까지잖아. 할게. 조만간 할게. 근데 당장 다음 주에 막 SAT 시험 있고 막 학교 막 무슨 프레젠테이션 있고 프로젝트 있고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이게 아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성실한 아이도 이게 좀 플래닝을 미리 좀 이렇게 펼쳐서 시간을 미리미리 사전 대응을 하고 좀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우리 어른들도 옆에서 시키지 않으면 실행 안 되잖아. 닥쳐야 하잖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이해하잖아. 닥쳐야 한다니까. 동기부여가 확 생겨. 막 오늘 밤 자정까지 이러면 막 눈이 이만해져. 딴 게 안 보여. 꼭 끝내야 되니까. 왜냐면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데드라인의 뜻은 말 그대로 이 라인을 넘었으면 데드하는 거야. 죽음이야. 그래서 데드라인, 사람이 동기부여가 확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도 22년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동기부여를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내부 마감일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켜주면 일 처리가 좀 빠를 겁니다. 정확하고 뭐 질도 올라갈 거고 여름에 다 써놔야 돼. 그래야 8월 9월에 2차 당금질을 하고 내가 그때 가서 에세이들을 보면서 이제 그 질의 강도를 올리걸랑 그런 것들에서 지금은 적절한 타임입니다. 지금 시작을 하고 빨리 계획을 짜고 학교 선정을 하고 뭐 이래야 되면은 하나도 로스는 없는 것 같아. 더 앞에 시작한 학생들도 있죠. 1월에. 그 학생들은 진짜 빈틈없이 가는 거고 지금 시작을 해도 뭐 나는 늦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는 8월 9월에 와도 합격을 시키니까 우리가 이게 다시 좀 자랑같이 얘기하면 내가 이 회사를 처음 하는 1년 2년 차 원장님은 아니잖아요. 22년 했잖아. 잔뼈가 좀 그러니까 뭐가 요령이 많다니까. 그래서 뒤에 시작하면 뒤에 시작하는 대로 성공시키는 또 방법이 있고 또 앞에서 시작하면 앞에 시키는 대로 그냥 뭐 건너뛰는 거 없어. 거기서부터는 그냥 아주 무식한 물량으로 쫙 그냥 모든 스텝을 다 밟아가는 게 또 나는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앞에 시작하는 학생과 뒤에 시작하는 학생과 하는 그 어떤 우리의 루틴이 좀 달라서 성공하는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 질문들 다른 것들 몇 개만 봐보자, 여러분. 보시면은 GPA별 요런 얘기 이게 내가 이해를 똑바로 잘했나? 요거 갖고 와볼게 질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어주셨어. 짠. 자, 요런 질문 얘기해볼까? GPA별로 컨설팅 방향이 달라지나요? 좋은 GPA 기준 어느 정도? 좋은 GPA의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개인 그 목표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뭐 기준을 잡기가 힘들고 내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나의 위치 요렇게는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과 부모님 우리 고객분들의 그 올라가고 싶은 그 의지력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은 뒤지게 하기 싫어해. 근데 엄마 아빠가 시켜야겠어. 자, 이런 거는 등록을 못 받습니다. 일이 잘 안 되더라고. 안 돼. 근데 학생은 하고는 싶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는 느껴.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고 누가 좀 같이 좀 해주면은 좀 요령을 찾으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어. 그리고 부모님이 봤을 때도 애가 좀 공부가 뭐 올해 전교 1등은 아닌데 애가 이때까지 키우면서 보시니까 조금
얘기를 해주고 길을 찾아주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는 막 팍팍팍팍 발전한 경험들이 있으셔. 자, 그런 학생은 돼. 다른 학생 뭐 성실하고 뭐 혼자 추진력이 좋고 한데 잘하는 애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것도 돼. 다 되는데 가장 내가 못하는 거는 애가 안 하겠다라고 널브러져 있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시는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뭐 우리 업체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안 됩니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등록금이 필요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받는 거야. 그러고 뭐 하는 신용만 하는데 안 한 거나 한 거나 다르지 않아요. 티가 안 나. 결국에는 부모님만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아이는 그냥 했으나 안 했으나 비슷한 상태가 될 거예요.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 그 시도라도 하려면 우리 팀과 우리 선생님과 시도는 할 수 있지. 근데 가장 완벽한 효과를 많이 본 학생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 괜찮고 아이가 방법도 얼추 아이디어는 있고 뭐 추진력도 있고 한데 그냥 더 굳히기를 들어가 세게 올리자 하는 경우는 제일 좋고 그런 학생들 아주 파이팅 넘치지. 뭐 이런 거는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별로 의지가 없으셔도 돼. 부모님은 사실 뭐 없으셔도 내가 알아서 난 원래 성격이 지구는 못 사니까 똑바로 일을 안 하고서는 22년 해왔겠습니까?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 고객분들 뭐 별의별 강력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까칠한 성격, 뭐 무난한 성격, 부자, 이런 거 필요 없어. 정말 많은 고객들을 모셨는데 22년을 강남 한복판에서 뭔가를 아직까지 똑바로 하고 있다면 그게 그냥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난 자신이 있거든, 그런 분야에서. 그런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진 않는 것 같아. 학생들을 보고서 나하고 스타일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돼. 근데 한 가지 경우만 안 되더라는 거지. 아이가 뒤지게 안 하겠다고 드는 경우는 사실 그게 한 번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슨 알약 하나를 먹어봐.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치료돼. 뭐 이런 약장수 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랬으면 22년 못 왔을 걸 내가. 하지만 뭐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 말씀을 드리고 잘하는 거는 좀 쥐자랑처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참고만 해주시고 넘어가 보자. 이게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인데 얘기해 봅시다. 자, 얼마나 자주 만나냐, 위클리 만나냐인데 2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전체 세미나, 웨비나, 우리의 그 무슨 설명, 교육, 미팅 이런 공식적인 모든 고객분들이 모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렉처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 2주에 한 번 미팅입니다. 자, 개별적인 질문이 있거나 하는 거는 아무 때나야. 왜냐면 학교에서 자료를 요청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학부모 미팅을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불려가게 생겼어. 근데 어떤 질문을 좀 준비해 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되걸랑. 그러니까는 뭐 시간 제한을 정해놓고 횟수 제한을 정해놓고는 없습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패션 프로젝트 같은 퍼스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번뜩 생각나는 거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시의원하고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재활용 이런 쓰레기 버리는 시스템 같이 미국의 이거는 어디 동부 어디 주야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의원하고 미팅이 있어. 그래가지고 재활용을 우리 커뮤니티에서 한번 추진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인식을 이제 올려주자. 이게 쓰레기 미국은 아시다시피 진짜 음식물 국물이고 쓰레기고 남은 거고 플라스틱이고 유리병이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거든. 그럼 알아서 누가 전문가가 재활용해 주나 보지.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와 그럴 수가 있나 싶어. 솔직히 우리는 음식 진짜 따로 버리고 플라스틱 따로 버리고 유리 따로 버리고 일반 쓰레기 따로 버리고 종이도 또 따로 버리고 우리가 다 나눠서 버린단 말이야 쓰레기를. 맞잖아.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오늘 로그인 하신 분들 있겠지만 그딴 거 없습니다. 막 버려. 아무거나. 그거 알아서 쓰레기는 알아서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이 처리하겠지.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인식을 불러일으키자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하든지 썩혀 버리는 방식이 있으니까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하든 이런 것들을 인식을 올리자는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 어디서? 내 학교에서. 자, 그리고 시의원들한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게 펀딩도 받고 고딩 학생이 하는 프로젝트야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컨설팅 선생님이랑 이 아이하고
전공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대학교들에서 임팩트가 있겠다 해서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학생마다 다 다르고 하고 싶은 전공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시의원한테 어프로치를 했더니 만나보재.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펀딩이 나오고 시의원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진다면 뭔가 이제 캠페인이 시작이 되는 거지. 자,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 시가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을 했다 안 했다로 결론이 나는 게 중요하냐? 노노노노노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시의원과 미팅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시의원 미팅이 또 다른 어떤 중요 인사와 미팅을 했고 내가 혼자 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과정을 간 것을 우리가 원서에 다 녹여 입히지.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학교도 알지. 학교가 알면 학교가 이 프로젝트를 학교의 메인 프로젝트로 빡 그냥 들어앉힐 수도 있지. 심지어는 홈페이지에 올린 적도 있어. 자, 이런 것들 얘기만 들으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이렇게 해서 대학을 만들고 그게 퍼스널리티 이발루에이션의 이니시티브와 리더십을 올리는 것이야. 세상에 아무도 꼭 필요한데 별로 나서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귀찮으니까. 돈 드니까 나 바쁘니까 나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니시티브라는 동기부여라는 차원에서 추진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실행에 옮기라는 거야. 이 대학들이 보고 싶은 거는 말만 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한 적은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려는 게 주된 요즘의 트렌드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무조건 녹여 입히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미팅이야. 그럼 이번 주에 막 열날이 만나야지. 학생과 계속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웹사이트도 꾸며야 되고 뭐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이 좀 더 많이 만나지. 근데 한번 온 고 하면은 그 다음 미팅은 뭐 2주 후, 한 달 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막 프로젝트가 진행이 일단 다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쭉 가는 거는 6개월 동안 띄엄띄엄 만나고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학생이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업데이트 듣고 업데이트 되는 과정으로 시간이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 가는 정도.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세팅할 때는 좀 더 많이 만나.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경우가 다른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게 거의 표본입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봅시다. 뭐 어디 갔어? 개인 웹사이트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자, 꾸준한 유튜브 업로드를 하거나 개인적인 사이트를 만드는 느낌이 대학에 갈 때 이게 패션 프로젝트로 되냐인데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내 이력사항을 정리해 놓은 정도의 웹사이트는 빵점이야. 이거는 뭐 대학교 잘 가기 어디에 뭐 대학교 심사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뭐 몇 번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 대학을 잘 가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은 필요가 없어. 그거 원서에 다 나오거든. 어차피 내 특별활동 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력서 사항이 있는데 그걸 뭐 홈페이지 홈페이지 만들 줄 아니까 대학에 잘 들어갈 것 같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들은. 왜냐면 요즘에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고난이도의 세상에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홈페이지는 뭐라 그러지? 무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수준이야. 뭐 카톡에서 문자에다가 사진 첨부하고 이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 잘 못해. 우리 엄마 나이 많아. 잘 못해. 카톡에서 사진 보내는 거, 뭐 카톡에서 뭐 친구 연락처 공유하는 거 이런 거를 왜 못하냐. 진짜 근데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 엄마는 늙었으니까. 근데 그런 수는 있지만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 뭐 카톡에서 사진 보내고 뭐 주소로 공유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냥 버튼 누르면 되니까. 홈페이지가 그렇게 돼버렸어. 이 툴들이 만들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세상이 됐고 자기의 그냥 프로필을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그냥 올리는 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건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그 장애인과 영어 교육
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앞에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 근데 뭐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공부는 하니까 얘네들도. 하지만 원어민과 수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잖아. 학원을 어떻게 다녀. 그리고 뭐 가가지고 장애인들이 학원 이렇게 힘들어. 근데 무료로 온라인에서 그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학원 같은 것이요. 개인 프라이빗 튜터링을 할 수 있는 발렌티어를 다 모을 수 있다고 치자. 해외 어딘가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을 수 있다고 치자. 자료도 그들이 만든다고 치자. 커리큘럼 만들고 수업을 오픈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장애 우 학생들이야. 일반인들은 안 돼. 비장애인들은 안 되고 장애인들 학생 중에 시각장애인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한 학생들도 있거든. 자,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하나를 만든다. 이거는 다른 사이트지. 내 개인 프로필 사이트가. 이런 거는 플러스가 된다 보실 수 있고, 꾸준한 유튜브 업로드는 사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건데, 유튜브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게 구독자가 한 10만 명 넘어가면은 이펙티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전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 한 5, 6년 넘은 얘기니까는 약간 공개해도 되겠지. 근데 팔로워가 15만 명 이렇더라고. 그게 인스타 팔로워가 그렇게 많아서 도대체 뭔데 하고 봤더니 뭐 그쪽 나이 또래 10대 애들 중에서는 얘는 스타요.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선 스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녹여낸 적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고.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질문은 뭐가 있을까? 쭉쭉쭉 보면은 유명인들의 자녀들이 엑스트라 커리큘럼 부풀린다고?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돈 주고서 스탠포드 들어가고 버클리 들어가서 이거 쇠고랑 차고 깜빵 간 연예인들이 있잖아. 그건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거 뭐지? 우리 그 뭐지?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 사기쳐가지고 명분대 가게 해가지고 그 지금 깜빵 가서 소송하고 있는 연예인들 유명 아나운서 뭐 영화 배우 뭐 여기들 한 뭉태기로 걸렸잖아 한 2년 전에. 아직도 소송 중이고 감옥에 가서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한국과 미국을 뭐 구분 짓지 말고 언제나 있는 엉망인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해도 가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게 뭔가가 쉬워 보이니까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Don't do that.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고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정통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근데 애매하게 잘 못하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렸는데도 실패할까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반칙을 좀 하는 거지. 이거는 한번 옛날에는 막 SAT 유출하고 이래서 우리 같이 SAT 수업을 하는 사람들의 학생이 줄고 그쪽 회사로 막 미친 듯이 가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몇백만 원 주면은 문제 답을 다 알려준다니까 그쪽으로 나가서 엄청 한없게 해서 그 사람 결국에는 깜빵 갔지. 자, 그런데 그런 유출한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새끼를 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짝퉁들이 막 생겨.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막 1, 2년 더 해서 강남 교육청이랑 내가 그 얘기 유튜브에서 한번 한 적도 있어. 한 2, 3년 전에.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또 구매자인 것처럼 해서 테스트를 돈 주고 사면 경찰들이 그 커피숍에 숨어 있다가 비밀로 가서 덮치겠다 했는데 나 또 소심해서 두렵더라고.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되냐 했더니 해주면은 자기네들이 뭐 진짜 영화에 나오는 신변 보호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더니 우와 진짜 영화에는 너무 무서워. 나온 사람도 빡빡 대머리에 막 이렇게 막 민소매 입고 경찰들도 진짜 살벌하게 대응하고 두 번은 안 한다 그랬어. 하고 진짜 너무 욕 나올 정도로 본인들 실적 쌓는 것만 다 하고 우리는 뭐 별로 일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경찰들은 그런데 또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소스는 다 넘겨주고 말았던 적도 있는데 언제나 있었던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을 거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 그래 얼마 전에도 비디오 올렸던 내용이다. 잡놈들이 잡지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아직까지 나는 할만해. 아직까지 뭐 입시에 대해서 뭐 대학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걱정스럽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어. 아직까지는 우리도 빵빵합니다.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뭐 유튜브 만 잘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라이브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잘 쫓아오시고 하면은 마무리가 잘 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선생님이 하는 패션 프로젝트는 어떤 형식이냐고? 이거는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학생들마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그 목적과 의도와 그 내용이 다 다르니까는. 근데 어쨌든 테마는 내가 뭔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돼야 됩니다. 학생마다 다 한 번씩 만나고 패션 프로젝트가 모두가 다 입힐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소재거리가 있는 학생.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차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사전 작업을 해. 한 2달 동안.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추가 패션 프로젝트 등록을 받으시라 안내가 나가지. 처음에는 고객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들어오시고 모든 학생이 일단 소재거리를 찾습니다. 소재거리를 찾는데 아이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뭐 안 하겠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멈춰. 근데 실제로 시작이 되면은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한 이제 운영 비용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 모든 학생들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지역과 학생 출신의 지역과 학생이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과 하고 싶은 대학교에서의 공부와 뭐 이런 것들 다 녹여서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퍼스널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나중에 또 대학을 갈 때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해보니까는 진짜 2명 중에 1명인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거나 안 해도 되거나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도 있고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 될 것 같고 해서 학생도 우리도 같이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넘어가 봅시다. 9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일단 학교 외의 거는 2번째야. 학교 내의 거를 많이 하라고 항상 비디오에서 얘기를 드리죠. 90학년 때는 양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질을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운동으로 예를 들면 운동부에서 열나 잘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키가 작잖아. 등치가 작잖아. 12학년 애들이랑 9학년이랑은 이때 나이대에 성장하는 그 등치의 차이는 완전히 애와 어른의 싸움이 되니까는 이거는 9학년 때 잘하는 게 솔직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쪽수로, 양으로. 그러다가 11학년이 돼서 나도 고학년이 되면 캡틴도 되고 선발도 되고 한 자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 팀과 운동을 할 때 내가 좀 더 잘하게 느껴져. 왜냐? 내가 오래 한 것도 있지만 상대 애들이 작은 애들이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또 상대방보다 내가 잘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또 올라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90학년 때는 양으로 좀 승부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리서치 프로그램을 하는 리서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도 컨설팅 관련이니까 한번 답을 해볼까요? 리서치도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추상적이라 색깔인데 리서치를 할 거면은 내가 생각할 때 도움이 안 됐던 경우는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경우입니다. 리서치 페이퍼를 하면은 컨설팅 회사만 부자 됩니다. 리서치 페이퍼를 써내고 퍼블리시라는 거는 돈만 주면은 아무 데서나 해. 그리고 대학들도 알아서 아무짝 0% 크레딧 0점 처리되는 거라서 이게 부모님들은 내가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서치 페이퍼는 엄마 아빠는 써본 적 있으십니까? 대학교 나오셨어? 대학원 나오셨나? 박사과정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논문 써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진짜 미칠 노릇이가 엄청 고난이도의 업무인데 고딩이 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발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unrealistic한 거야. unbelievable 하지. 믿음직스럽지 않아. 그러면은 그거 따위를 했다고 내신 성적은 B인데 뭐 추진력 없어. 리더십 없어. 이런데 이걸 했다고 명문대학 갈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는 해나 안 하나 끝발이 안 먹혀. 안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리서치는 교수님이나 연구소에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쉐도잉을 하고 같이 연구소에서 잡일을 좀 했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리서치에서 1년 반 일을 한 학생이 있어. 진짜로 그거를 믿는 대학들이 많더라고. 중국이지만. 위치가 중국이라서 사기일 것 같다, 거짓말일 것 같다. 하지만 거기서 추천서 우리가 다 땡겼고 우리가 많이 녹였었고 실제 자료들을 이게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가 아니고 안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 것으로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지. 자, 그러고 나니까는 영국의 캠브리지부터 시작을 미국의 명문대학교들 쫙쫙쫙쫙 결과가 나오더라고. 잘 갔어, 대학을.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그 경험이 중요해. 그리고 그게 해당 전공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대학에 그 전공을 가면 실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과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실험실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경험이 좀 있더라. 그게 고등학교 뭐 실험 수업을 그거는 아무나 아는 거고 비전공자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외부에 나간 어떤 리서치 연구를 좀 했다. 이런 것들은 가산점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리서치는 페이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10분 남았어. 근데 컨설팅에 관련된 것들 한번 찾아볼게 질문들. 2021년에 딸이 코로나 입시 때 앤디 선생님 채널이 도움이 되었어. 맞는 말이지. 우리의 채널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뭐 궁금한 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공부를 하거든. 그럼 나도 좋아. 나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 나도 더 찾게 되고 더 올려지게 되고 이 유튜브를 4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뭔가 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게 나도 가르치려면 떠들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처럼 뭔가 이 원인과 동기가 되더라는 거지. 안 그래 원래도 좀 많이 알았지만 지 혼자 아는 거랑 남한테 설명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설명을 하려면은 진짜 빠삭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나의 몸에 이렇게 확 녹아져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도 정말로 3, 4년 동안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 에세이 참석에 횟수 제한이 있냐? 원서에서 횟수 제한은 없지. 횟수 제한을 두고서 뭐 이렇게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아이에 대해서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학교 영어 에세이랑은 달라 여러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잘 뭐 조각 작품이라면 완성이 됐어. 근데 손을 또 대. 또 덧칠을 해. 또 뭐를 해. 그러면은 잡탕이 내버려. 완성이 돼서 빨리 완성이 되면 완성된 대로 냅두고 늦게 완성이 되더라도 뭐 늦게 완성이 되면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열에 한 명 정도의 학생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서 내는 전날까지 수정을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이게 학교 공부를 그렇게 해온 모범생들이 좀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걸랑. 그러니까는 끝까지 계속 손을 대야지 자기가 후련한가 봐. 그러다 보면은 쌈박하고 깔끔했던 에세이가 좀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되는 느낌도 있걸랑.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 할 땐 노를 하고 멈춰야 될 땐 멈춰야 돼. 우리는 사실 그 과정은 대학교 심사관들이 보지 않걸랑. 결과물을 딱 보니까는 깨끗한데 강하다 하면은 완성이야. 깨끗한데 강해야 돼. 근데 덕지덕지 더덕더덕 계속 막 산으로 가게끔 계속 수정을 무한으로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는데 원칙에 나는 일이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라 횟수 제한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횟수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은 뭐 그래도 앤디 프랩은 앤디의 회사 아니야. 일단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다음 질문들 컨설팅 관련된 거 몇 개 찾아볼게. 어느 학교가 좋냐 이런 거는 개별 상담은 답변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찾아보면은 IB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90학년에 멘토링을 할 수 있나요? 이거 해볼까? 이렇게 갖고 와 보겠습니다. 짠. 자, 이제 이런 거야. 이게 IB 학교를 다니는 거랑 AP 학교를 다니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대학을 지원을 할 거냐, 뭐 영어권 학교, 영국 학교, 홍콩 학교, 싱가포르 학교도 우리가 원서를 다 쓰니까. 자, 그런 톱 학교를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9학년, 10학년에 컨설팅을 하냐. 이러면 다 우리 고객이 되지. 우리 범위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근데 미국에 AP 학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겁니다. 미국 내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 15%가 IB 학교입니다. 사실 나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자료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국 본토 땅 안에 연구 프로그램을 쓰는 사립학교들이 15%나 된대. 사립학교는. 공립은 다 IP 쓰지. 공립은 다 IP고 지네 나라 프로그램을 써야 되니까. 근데 사립학교 중에 15%는 IB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IB 프로그램을 당연히 소화를 하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지. IB 프로그램은 IB 프로그램, AP랑 사실 뭐 그게 내신 공부만 차이가 있지. 반대쪽에 퍼스널리티 디벨롭먼트를 하고 퍼스널리티를 스트렝튼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야. 아이가 리더십이 있고 없고는 AP 수업을 들으면 리더십이 없고 IB 수업을 들으면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뭐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IB도 우리 학생 지금 컨설팅에 들어오는 원서든
멘토링이든 그거는 진짜로 반반은 아니라도 그걸 보고서 한 번도 어떻게 평가를 해보거나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 그냥 프로그램의 차이인 거지. 원서 비용이 얼마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또 생각이 안 나. 한 2,500만 원이었나? 올랐나? 이거를 상담실에서 꼭 나한테 우리 상담실의 선생님들이 항상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은 내가 하지. 비용도 내가 만들긴 하는데 진짜로 이게 한번 돈이나 이런 게 세팅이 되면 나는 그 다음 신경을 좀 안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을 하는 게 나의 업무니까. 이게 계속 장사만 하는 사업가만이 아니잖아. 난 선생의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돼서 이 등록이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공부, 뭐 전략, 그 다음에 에세이 쓰기, 뭐 SAT 수업이면 수업을 잘 가르치는 방법, 우리 선생님들과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일을 많이 하다 보는데 중간중간에 비용을 물어서 말을 하면은 상담실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냐, 더 비싼데, 또는 더 싼데 왜 비싸게 얘기를 했냐, 그 등록 안 들어오게 시리,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상담실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그 비용과 또 할인 혜택이 있을 거면 할인 혜택 이런 거를 들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한 2,500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릴 수 있으니까 참고 더 비쌀 수도 있고 약간 아래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언저리였던 것까지는 내가 가격을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시간이 조금씩 이제 모자라질수록 속성 과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야근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되잖아. 마감일에 가까워지면. 그럴수록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또 봅시다. 프로그램 안내서 컨설팅 이거 상담을 하신 분인가 봐. 근데 우리가 10개 대학교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15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5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숫자만 차이가 있는 거가 아니지. 5개는 대학교 추천을 그리고 내가 상담을 그 학생 평가나 이런 거 보고서 분석을 안 합니다. 5개를 학생 본인이 골라와. 부모님이 골라주셔. 그리고 우리가 원서와 에세이만 쓰는 게 5개고 10개, 15개 프로그램 이상은 모든 컨설팅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거 차이 설명하는 표가 있는데 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실에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테니 그 표 보시면은 여러 개 항목 중에 이렇게 땡땡땡땡땡땡땡 여기 5개 패키지 아래 땡땡땡땡땡땡 더가 있는 게 10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며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리스트를 본인이 정하지. 이게 왜냐하면 5개만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원서가 복잡성이 있는 5개만 골라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니까는 그냥 거의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제일 센 데만 주니까는. 근데 학생이 거기에 적절한지 아닌지 뭐 너무 위험한지 이런지 5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이 그냥 일만 하는 프로그램 5개만 그대로 쓰는 거. 10개 이상은 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답변이 됐겠죠.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것 같아. 자, 보십시오. 이 질문 한번 갖고 와볼게. 이제 질문의 질도 올라가. 끝날 때 되니까. 아쉽다. 이렇게 오이 이렇게 한번 보이시나? 자, 올해 기준 엔드프랩에서 한 학생이 지원한 학교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냐는데 합격률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썼는데 많이 붙냐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15개를 썼는데 죄다 상향으로 올렸어. 그럼 걔는 많이 못 붙겠지. 15개 썼는데 죄다 학생의 수준보다 안전으로 지원을 해서 많이 붙겠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는 얼추 말을 해서 상중하를 30%, 30%, 30% 나눠서 씁니다. 뭐 100%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 33%, 33%, 33%, 3분의 1씩 써야지 상중하를. 그렇게 됐을 때 안전지원에서 열나 많이 붙는 게 의미가 있니? 그거는 진짜 사고 났을 때 아이가 SAT 성적이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나왔어. 근데 8월에 시험 잘 볼 줄 알고 잡은 리스트야. 근데 그거보다 망했어. 자, 그러면 이제 안전에서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보험 차원에서 어쩌다 못해 바닥을 하나 쳐놓고 가는 건데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건 상향, 최상향이거든. 나의 잡은 적정이나 안전은 최악의 상황에도 붙을 수 있겠지.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전문가가 일을 했는데 확보가 되겠지. 근데 나는 진짜로 희열을 느끼는 거는 학생은 여기인데 그거보다 상향, 최상향이거든. 그러면 상향과 최상에서 다 합격을 하냐? 아니지. 열에 하나 9은 하는 것 같아.
한 명 조금 작년은 아니었고 조금 심했던 해는 한 2명은 그냥 적정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게 원인이 10월에 나와야 됐었던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안 나왔던, 멀쩡히 잘하고 있던 11학년 수업을 12학년에 조금 한 칸씩 내려놨던, 아니면 생각보다 추천서가 우리가 애가 성적이 괜찮아서 추천서도 이 정도 나오겠지 예상을 했는데 추천서에서 너무 밋밋하게 들어가 버린 것 같으던, 그건 결과는 볼 수 없지만 학교에 지원 사격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학교가 너무 서류를 비협조적으로 해주던지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 성적표 안 보냈대. 대학교에 빨간불이 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한테, 야,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성적표 확인, 성적표 자기 보냈는데 너 자꾸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선생들이. 자,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대학교 결과가 잘 예상 못하는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상향이 스토리가 잘 안 풀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뭉쳐서 최선의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유도를 좀 오래 해봤으니까, 뭐 특히 나는 22년 했으니까 요령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들도 우리 학생 편으로 잘 끌어모으는 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9은 상향, 최상향에서 끝나지. 하지만 다는 아니야. 한 번도 100%라고 자신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열에 열을 만들고 싶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과정을 우리랑 같이 하지 않았으면 혼자서 절대 못했을 겁니다라고 이구동성 말씀은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사실 우리 직원들은 조금 보람을 느껴. 나는 사실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효과의 가치는 상향과 최상향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결과를 빼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시즌이 올 거거든요. 우리 학부모님 중에는 아이랑 엄마랑 한 9월달, 10월달 되면서 애가 엄청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니까 우리 선생들하고는 자주 얘기를 하고 멀쩡한데,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화풀이 비슷하게 짜증과 막 이런, 본인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대학교 다 떨어질까봐, 아니면 자기가 엄마 아빠가 기대치가 있는데 자기도 열심히 해서 효도 차원에서 대학을 잘 가고 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불안하거든. 그러면서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애들이 막 멘탈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잡아주고. 야, 내가 자주 하는 말 있어.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10월 3일 시험을 갔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10월 20일 날 성적이 나왔는데 내려갔어. 그러면서 울어. 그러면서 선생님 나 원리 다 떨어질 것 같아. 뭐지? 그럼 내가 주로 하는 말이 있어. 어차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나는 생각해 놓고 있거든. 그래도 나는 애의 성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든 말든 상관없다. 네가 높은 성적을 줬으면 준 대로 나는 플레이를 할 거고 일이 쉬워졌겠지. 성적이 조금 올라가봐. 하지만 SAT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네가 약간 50점 내렸어도 예전 점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갖고 있었으니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플레이를 하겠다. 너의 목표는 SAT를 초고득점을 받는 것이었냐, 아니면 네가 가고 싶은 꿈의 대학교를 입학하는 것이었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라면 뭐냐? 입학이지. 누구나 내가 그걸 하겠다. 기다려라. 같이 해보면 된다. SAT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목표를 완성을 하는 과정의 하나의 요소뿐이었으니, 야, 울고불고 하지마,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 SAT 다 맞으면 뭐해. 대학을 다 떨어지면 말짱 끝인데 의미 없어. 하지만 SAT가 나오면 내가 좀 편해지지.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플러스니까. 하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나는 할 수 있거든. 해본 적이 많으니까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또 우리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한 골 더 먹어버린 격이야. 2대0 됐어. 자, 그러면 게임 끝났니? 절대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경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고 우리가 2골 넣으면 되고 3골 넣으면 되는 거잖아. 당연히 한 골 차일 때가 더 나한테는 일이 나았지만, 일이 복잡하면 어떻게 해? 복잡하게 이기면 돼. 일이 복잡해졌으니까 울고불고 하지 마.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것은 컨설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과 몇 개가 붙었냐 이게 아니라 상향 지원이 붙었냐, 그리고 또 그 과정, 아이들이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멘탈이 엄청 흔들리거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불안하고, 그것을 잡아주는 게 사부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22년 해왔겠지. 많은 부모님들이 종종 나한테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것 중에 그래도 니는 선생은 선생인가 보다 말씀하실 때가 그렇게 반말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이게 아래서 확 올라올 때가 있어. 아이들이 흔들릴 때, 힘들어할 때, 아니면 잘하고 있을 때에 막 이렇게 뭐 뭔가 이제 막 활활 타고 있는 불에다 기름을 갖다 부었는 그런 것도 내가 잘하거든. 죽어가는 장작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살리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게 좋은 사부들이 갖고 있는 어, 타고난 근성들인 것 같아. 나도 그런 선생이 있었어. 저기 저 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선생님이. 그래서 나를 코넬에다 입학을 시켰고 너무 울었어. 대학교에 가가지고 첫 시험을 망치고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나는 첫 시험을 망쳐서 난 그런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고 학교에서 잘린다는 소문도 있고 불안하고 쪽팔리고 막 그 전화를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눈물부터 나더라고. 그래서 나 어떻게 나 이제 큰일 난 것 같아 막 웃어 반대쪽에서 엄청 웃어. 그러면서 니 그럴 줄 알았대. 야 니가 그 대학 가가지고 잘할 줄 알았니? 내가 언제 니가 뭐 수석으로 졸업할 거라고 전교 1등 할 거라고 그 대학 가자고 했던 것 같으니 그것도 성적이야. 그것도 사는 과정이니까 받아들이고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근데 그 말이 너무 미우면서도 저 선생이 저렇게 웃으면서 괜찮대. 그럼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좀 진정이 되더라고.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른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웠어. 난 그런 성적을 받아본 적이 C 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첫 번째 시험이 C가 딱 나오는 거지. 진짜 뭐 B도 받아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근데 C가 딱 뜨는데 돌아버리거든. 근데 시험 준비를 아예 잘못했어. 그 과목에 그 교수님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수업에 노트를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족보가 있어. 시험에 족보가. 그거를 애들이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 나는 몰랐어. 그래서 순진하게 교과서를 드립다 파고 뭐 수업 내용을 파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 지난 5년 동안의 그 예상 문제집. 그거를 다 갖고 플레이를 하고 자빠졌더라고 애들이. 교수님은 그걸 응용해서 시험지를 만드시고 사지선 다 시험이니까 애들이 그거를 너무 많이 공유를 하니까 그 다음 시험부터는 나도 그거에 좀 이제 도움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교과서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시간도 줄고 시험에는 아는 게 많이 나오고. 근데 첫 시험을 순진하게 막 열심히만 해서 하고 나서 망했을 때 선생이 했던 그 반응과 말은 그게 뭐라 그러죠? 좀 엄한 행동 안 하게끔 좀 마음의 위로가 됐나? 그 선생님은 나 졸업할 때까지 보탬이 됐어. 그래서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지. 또 우리가 종종 자주 그런 역할들을 해냈을 때 부모님들께서 칭찬을 좀 해주실 때는 I still got it. 내가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살아 있구나. 나 아직까지는 할 만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뭐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잡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쪽에서 쭉 20년 넘게 잘 해오고 있지 않나 생각도 있어, 여러분.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이 띠띠디 보면은 이렇게 보자. 내가 추천하는 대학과 고등학교 칼리지 카운슬러가 추천하는 대학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 질문 마지막입니다. 근데 잘 없지. 근데 이게 있으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추천하는 대학이 더 세. 그리고 학교 카운슬러는 안전지원만 하라 그래. 그러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고등학교 선생의 기분을 거슬르거나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앞선에 나가서 아이를 홍보를 해주고 대변을 해줘야 되는 대변인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좀 뒤에서 안 보이는 쪽에서 지원을 하는 성질이고 이 사람은 앞에서 대놓고서 막 아이의 추천서도 써야 되고 대학교에 전화도 넣어야 되고 막 연락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선생님의 리스트를 수용을 하라고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의 리스트를 받아들이면서 거래하다시피 하는 거야. 그래도 선생님 나는 여기는 도전해서 열심히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센 리스트도 포함을 하고 상향 리스트도 되고 아래에 있는 하향 리스트를 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하면 그것도 수용을 해야지. 그렇게 가는 편입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은 없는 것 같아.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편입 컨설팅은 온서랑 똑같습니다. 자, 요런 거 더 추가된 거는 시간이 조금 있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 오늘 많이들 한 80분 넘게 지금 계시는 거야. 111명이구나 지금은. 근데 왜 이게 끝날 때 되면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 거지?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만나서 말씀들을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들 학생들이 오늘 들어온 경우도 있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언제나 말하지만 항상 스무스하게 친구들과 선생님과 생활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화이팅이십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서 이런 유튜브도 와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진짜 적극적이신 겁니다. 안 그런 엄마 아빠들 많거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요 정도의 노력과 투자를 하시는 엄마 아빠 정도면 아이들도 분명히 가만히 있는 경우보다는 확실히 플러스인 경우가 많아서 엄마 아빠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료도 많이 찾으시고 자 이제 내일 또 비디오 하나 올라올 겁니다. 내일 비디오는 아마 그 최신 뉴스 뭐 이런 거거든. 그런 것도 재밌는 비디오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갑니다. 자 빠이빠이. 어떻게 끄니 이거 어디 갔니 프로그램. 오 복잡해. 이렇게 이거